반갑습니다. 현주입니다. 오늘은 12운성과 12신사를 이용해가지고 통면에 활용하는 방법 공부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포태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운의 변화 또는 사람 인생의 변화, 이 자연의 변화를 살펴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생장, 염장의 원형, 리정의 목화, 금수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네 단계의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데 그것을 보면 첫째는 포태양이라는 휴식기, 사람으로 말하자면 뱃속에 아직 들어있는 거죠. 준비기입니다. 휴식하고 있는 거죠. 나무로 말하자면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단계라 보면 되죠. 싹을 심어가지고 뿌리 내리고, 그것이 포태양 또는 절태양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막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이 생육대예요. 그것이 성장기죠. 태어나가지고 막 생성해서 올라가는 그런 생장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생육대라 하고, 사람의 일생에서는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자라는 모습이 되겠죠. 나무로 말하자면 싹이 터서 점점 자라서 키가 커가는 모습이 생장기다. 그러고 나면 주 활동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년이 되죠. 성년. 그래서 성년으로서 강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왕세랍니다. 관왕세. 나무를 치자면 가지를 쫙 뻗어가지고, 그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덜어내는 것. 사람으로 말하자면 장년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주체적 활동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관왕세라 하죠. 그러고 나면 인생의 가을이 있듯이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름이죠. 그래서 겨울이라는 수의 휴식기와 목이라는 생장기를 거쳐가지고 여름이라는 활동기, 그죠? 작년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가을이라는 결실기를 맞게 됩니다. 말하자면 완숙기를 맞게 되는 거죠. 나무로 치자면 열매를 맺는 거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완숙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이 네 단계의 변화, 생장, 염장, 목화금수 중에서 삶에 있어서 또는 기운에 있어서 목에 해당되는, 여름에 다시 봄에 해당되는 생장기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는 과정,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단계를 생육대라고 한다. 그 중에 생이라는 것은 막 자궁에서 탁 튀어나온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말합니다. 아기를. 그 다음에 욕이라는 것은 어린입니다. 이제 아기에서 막 자라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물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아기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순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가 되면 이제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하고 관계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친구라는 존재, 사회라는 존재, 이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때를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욕지라고 합니다. 욕지. 욕이라는 것은 모욕한다 욕자거든요. 이 때가 묻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씻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 됩니다. 이제 덩치가 이제 커지갖고 덩치는 이제 어른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정신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간대지입니다. 간대지. 그것을 생육대. 그래서 이렇게 간대지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는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 가도기적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나눠서 보면, 자, 첫째 생지입니다. 생지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막 놓아서 세상을 처음 막 접하는 어린 아이, 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순수하고 귀엽다. 그러면서 출발을 의미한다. 또는 새로운 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지하면 출발한다, 창조된다 또는 창조성이 강하다. 그래서 생지의 월에 태어난 사람 또는 일지의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호기심이 많고, 왜? 처음 막 태어난 아기는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 그래서 모빌 하나만 갖다 줘도 그거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그죠? 보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이 생지다. 기본적으로 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이 생지는 그냥 이유 없이 귀여워요. 아기는 똥도 냄새가 별로 그렇게 싫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기 똥은 희한하죠. 그리고 이 갓 태어난 것은 그는 쥐새끼든 개새끼든 뭐 새끼를 해서 죄송한데 여하튼 그 어린 애들은 다 귀여워요. 기본적으로 다 귀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호 본능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생지가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 자기가 이 기움받는 짓을 합니다. 대개 보면. 그리고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수들도 보면 막 어머니 팬들, 그죠? 엄마 부대들이 막 따라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생지를 깔고 있거나 생지의 월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보호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지가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호자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때가 많아요. 이렇든 저렇든 이렇게 생지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몸보다는 아이는 아직 몸이 어리잖아요.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쓰는 것보다는 뭔가 아이디어를 쓰는 그런 직종으로 가면 상당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런데 이 생지를 12신살로 들어가면 지살이라고 합니다. 지살은 갑 태어나가지고 주변에 궁금한 것을 터치 일일이 만져가면서 확인하는 것을 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살하면 이동이다. 그러면서 가가호호 방문,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주변 것을 하나하나 탐색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분 중에 경금일간인데 신년에, 이 경금은 사유축이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 경금이라는 것은 사유축을 운동을 하는데 경신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경신일주가 신월에 태어나서 신신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띠로 보면 이 신이라는 것은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살에 해당됩니다. 삼합 글자의 첫 번째가 지살입니다. 무조건. 신자진, 연지가 삼합의 인신사의 첫 글자면 무조건 지살입니다. 그래서 지살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간은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장성의 앞에 있는, 유금 앞에 있는 것은 망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망신이면서 지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뭐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우유 배달을 한다. 그래서 우유 요구르트를 같이 배달하는데 항상 이 새벽마다 각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그걸 한대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돈을 받으러 가면 그 돈을 잘 이렇게 안 주는 모양이죠. 그러면 가서 안녕하십니까 좀 주세요 하고 계속 그 집집 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 지살과 망신을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배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것에는 오토바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참 재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생지라는 것은 아기와 같이 순수하다. 그래서 보호자가 항상 있고 보호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귀여운 짓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티가 없다.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막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출발하고 시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고,
이 악이라는 것은 자라서 자라가는 이 희망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뭔가 이게 사건 사고가 있을 때는 먼저 악이부터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이는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의미도 강하다. 12신살로는 지살로서 이동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강보, 홍보, 이동해서 계속 퍼져나가는 것, 전달해 나가는 것. 그래서 강보, 홍보 이런 쪽으로 나가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이디어성 사업을 하면 좋다. 자, 다시 생지라 하면 지사를 생각하고 출발한다, 시도한다, 창조한다. 그 다음에는 뭐요? 이동한다, 광고 홍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사주를 보면 인월의 병화입니다. 병화가 인오술 운동을 하거든요. 삼합. 그러면 이 인목이 지살이 됩니다. 월에 지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장생을 받게 돼요. 생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목이라는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모습.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는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성 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한. 그리고 병화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가장 높이 멀리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병화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 아이디어성 사업을 가지고 미래를 여는, 미래의 희망이 되는, 그러면서 인목 새로운 그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한 그런 스티브 잡스가 인월의 병화다. 이것이 생지를 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지는 12지지로서는 그냥 인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목이라는 것은 축이란 압축된 데서 막 스프링같이 탁 쏘아놓듯이 탁 튀어나오는 것이 인목이다. 그래서 생지에는 이 인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생지하면 아기 호랑이 이 정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면 자라겠죠. 그래서 자라서 어린이가 되는 것이 욕지입니다. 욕지. 욕은 모욕할 욕자. 이 욕에는 기본적으로 매력이 있다, 인기가 있다, 호감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여자아이들 보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이 어린이 때는 남자아이들도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그죠? 우리 성당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죠. 그죠? 여튼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이게 매력살입니다. 이 욕지라는 것은. 그리고 이 욕은 이 생질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어. 그래서 그냥 호기심 있게 이렇게 만져보는데 순수해요. 그런데 욕지가 되면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이가 되면 나 아닌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교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묻기 시작해요.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욕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은한 거짓말도 잘합니다. 이 욕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매력살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도 미운 짓을 하는 때가 이 욕지다. 이것은 마치 묘월에 봄바람과 같아가지고 감정 변화가 많아요. 우리 봄처녀 바람났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이고 변덕스러워. 요랬다 저랬다 좋다 켰다. 그래서 그걸 한 가지를 진득이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행을 따라서 유행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도 많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 막 이런 다양한 복잡한 심리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성으로 승화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서 술집에 가가지고 그죠? 또는 어떤 연예인으로서 그런 매력을 발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매력살 욕지가 신살로 들어가면 연살이 됩니다. 연살. 이 연살이라는 것은 도화살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욕폐지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은 말 그대로 색점 끼가 있다 해서 끼가 있다.
이 끼가 좋게 말하면 뭡니까? 매력이지. 요즘 세상은 이 도화살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야 뭐를 하더라도 성공합니다. 특히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 도화살 정도가 있어줘야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연살이 잘 풀리면 아주 인기인이 되는 거고, 못 풀리면 그야말로 이 음란한 짓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첩이나 무당이 된다. 특히 이 도화살이 관과 있거나 망신살과 동조하면, 망신살과 같이 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남의 첩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에는 이 무당이라는 의미, 옛날에는 무당이 소녀, 어린 아이가 했거든요. 그래서 무당이라는 의미, 이게 소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욕폐지가 되어갖고 질병으로 건강이 안 좋다라는 해석도 합니다. 우리 민방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도화살 자체는 한참 자기를 세상에 처음 놓아서 자기를 뽐내는데, 그러다가 꽃잎이 떨어지듯이 탁 세상을 베리거나 요절하거나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연세가 많이 들어갔고 이런 도화살이 오게 되면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년 해묘미생이 무토일주라. 그러면 미라는 것은 해묘미 운동을 하거든요. 해묘미 운동을 하거든요. 도화살이라는 것은, 이 삼합이라는 것은 지살, 장성살, 하계살이 됩니다. 지장하로 외우면 됩니다. 이 지살의 다음 글자 해담이 작아오죠. 지살 다음 막 태어나는 지살 다음 글자 무조건 도합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해묘미생이 되면 이 자수가 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움직인다는 의미가 가져 있거든요. 이 지잖아요. 이 지가 어둠 속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남몰래 바람피는 성향이 많고 남이 모르는 숨겨난 색전관계가 많다, 이런 해석도 종종 하고 실감을 해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무토라는 것은 사람이 듬직하고 우직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 10년 사귀었는데 몰랐는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여러 여자와 깊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이게 충이 오거나 이런 게 중간에 딱 뜨면 그런 것들이 딱 밝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얕은 도화살이라는 것은, 다시 욕지라는 것은 어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이니까 이제 뭐예요? 완전 순수함은 벗어난 거예요. 약간 세상에 때를 묻고 사람을 처음 소통하고 사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약간 꾸미는 거예요. 완전히 꾸며버리면 뭐예요? 보기 싫죠. 사람이 이렇게 약간 꾸밀 때가 이거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력살이라 한다. 호감이 있다. 그러면서 뭔가 사랑스럽지만 미운 짓도 한다는 거지. 하지만 그 감정 변화가 봄처녀 같아가지고 아주 변덕이 많고 감성적이다. 신살로는 도화살로서 색전과 끼가 있다. 망신살과 동조하거나 관에 인묘되면 애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이 욕폐지로서 건강적으로 나빠지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다. 자, 욕지는 묘라고 생각하세요. 묘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싹이 나가지고 막 문을 열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묘라고 했죠. 문을 여는 거라고 했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대문을 여는 것이 묘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정 변화와 사건 사고, 그러면서 나를 꾸미는 그것이 욕지다. 욕지하면 묘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욕지 딱 하면 생각할 것이 어린이, 그 다음에 매력, 그 다음에 관계 맺기, 그리고 연살로서 색정기, 이 정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간대지로 올라갑니다. 이 간대지는 어린이 시기를 지난 거예요.
이제 어른의 직전의 단계입니다. 청소년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는 반항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이 마디, 생장성이라는 하나의 마디를 딱 지나서 더 큰 마디로 하나를 딱 업그레이드 될 직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가도기적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시기인데, 이 간대지는 우리 사모 간대를 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취직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뭐예요?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간대하면 명예 또는 성향 자체가 진취적이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성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간대지는 성인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인식은 뭡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의 장성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물러설 수가 없어. 여기서 물러서면 뭐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내가 어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이것은 관성이 임묘합니다. 이 양간이 그죠. 은간은 인성이 임묘하는데, 여하튼 관성이 임묘합니다. 간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존재, 또는 법이나 질서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임묘시킨다는 것은 원래 세상의 법과 질서, 사람들의 법과 질서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생각에 세상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간대지가 되면. 그러니까 고집불통이 되고 오기가 강해져.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고 반항심이 있고, 자신감은 넘치는데 고집불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좀 부족한데 완전 하여튼간에 그 무대뽀적 정신은 강하다. 그래서 때로는 이유 없는 이 세상의 질서에 반항하는 간을 임묘시키니까 그런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한다. 이 제임스 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간대지가 좋게 보면 취직하고 명예를 얻는 거고, 나쁘게 보면 뭐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그 성인식을 하는, 그거를 넘어가는 가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살은 이 간대지가 신사로 들어오면 월살이 되거든요. 월살은 고초살이라 하기도 하고, 고초라는 것은 태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벽살, 씨를 말리고 장벽이 있다. 아주 어마무시하죠. 우리가 이 성인식을 넘지 못하면요, 어른이 못 돼. 어른이 못 되면 장가를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면 뭐예요? 씨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초살, 씨를 말리는 살이 된다. 그 다음에 장벽살, 장벽이란 뭡니까? 이 단계를 넘어서야 내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잖아요. 거기에는 이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이 성인식입니다. 처음에 장벽은 뭡니까? 태어나는 거였지. 그죠?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동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장벽살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될 어떤 모습이다. 못 넘어가면 뭐예요? 월살이 돼서 이 월살이라는 것은 달을 보고 한숨 짓는다는 의미도 되거든. 이 장벽은 못 넘으면 씨가 마르고 달을 보고 한숨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고갈된다. 제가 월살이면 부인이 없다, 돈이 없다, 돈이 마른다, 돈이 씨가 마른다, 여자가 씨가 마른다, 이를 해석하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다, 그래서 중단된다. 관이 월살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있겠구나. 또는 여성은 뭐예요? 남편이 나의 장애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넘어서기만 하면 내가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또 인정을 받게 된다. 장벽은 씨를 남기 어려운 거죠. 또는 이 월살이 고초살에 씨를 말리는 박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약 있잖아요. 사주를 보니까 농약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이 고초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월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당신 잘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자, 간대지라는 것은
청소년기로서 성인 시계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 간대지라는 것은 회사로 말하면 인턴 사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저돌적으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마음이 강해. 예, 시키면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 취업이라는 의미가 있고 성격적으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데 대신 관을 인멸시키기 때문에 무모하고 고집불통이다.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을 하기도 한다. 이것이 신살로 오게 되면 월살이 되어서 고초살, 장벽살, 월살이 되어서 잘못하면 뭐예요? 달을 보고 한숨 짓고 씨가 마르는 경우가 생긴다. 넘어가면 명예가 온다. 그래서 이는 월살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명예적인 일이나 뭔가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하면 좋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붕괴시키고 이런 거 파괴하기 있잖아요. 그런 쪽도 상당히 좋죠. 이 월살이 있는 사람들이. 자, 이것은 12지지로서는 진토에 비견된다. 진토라는 것이 용들이 자기가 먼저 이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진토는 상당히 진취적인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성향을 간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자, 생지는 병인생, 임신생, 정유생, 계묘생 바로 그런 식으로 외워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욕지는 갑자욕, 경호욕 이는 간지가 욕지죠 바로. 그 다음에 심해욕, 을사욕 간대지는 병진대, 무진대, 임술대, 정미대, 기미대, 객축대 간대지. 간대지 있으면 이 사람 고집불통이구나, 오기가 강하구나, 하지만 진취적이구나. 그런데 장벽이 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잘 넘어갈까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스티브 잡스 사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을미생이네요. 그러면서 무인을 태어났단 말입니다. 인월이라는 것은 초봄이죠. 그래서 뭔가 새롭게 막 시작에 나가는 뭔가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기운, 그러면서 호기심이 많은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병진 날에 태어났죠. 그런데 원로 보면 인호술, 인목은 병화는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이라는 것이 지살이 되죠. 지살이면서 생지면서 지살이. 그러니까 아까 했죠?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대한 창조심이 강하다. 그러면서 여기 인성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적 생각이 더욱더 새롭고 희망차고 인목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데 병화일간으로서 그것을 세상에 널리 펼친다. 그러면서 병진, 자기 일주는 병진 간대지를 가지고 있네. 성격 자체가 뭐예요? 장벽을 넘어가려는 고집불통의 무모함도 가지고 있고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생토 식상에 해당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죽기 살기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간대지는 관을 인묘시키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한다. 꼭 서울대를 놓아야 된다, 명문대를 놓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식상이니까, 식신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대지의 식신을 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창조적 아이디어적 세상 생각을 현실화시켜서 세상에 펼쳐낸 스티브 잡스가 이 장생지와 간대지를 활용한 형태의 사주가 된다. 자, 오늘은 생욕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생욕대라는 것은 이 인생으로 치자면 봄과 같다. 자라고 있는 성장기다. 그러고 나면 앞으로 간왕세라는 인생의 여름을 만나게 되겠죠.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금은 그냥 자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을 생지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로 성장해 가는 과정, 세상과 막 소통하는 과정, 그러면서 뭔가 변화 많고 예민한 과정을 욕지라고. 그리고 이제 어른을 앞둔 성인 시기의 단계를 간대지라 한다. 그걸 생육대라 하는데, 그것이 12신살로 볼 때는 지살, 연살, 월살이라 한다. 지살이라는 것은 가가호호 다니면서 이동하는 의미가 강하고 홍보하는 의미가 강하다. 연살이라는 것은 끼를 발산하고 매력을 발산한다. 나쁘게 말하면 좀 엄탕할 수도 있다. 월살이라는 것은 씨가 마르고 고갈되고 뭔가 장벽이 많고 하늘을 보고 한숨 짓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장벽을 못 넘었을 때 말이다. 그리고 뭔가 고초살이라는 씨가 마르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월살 날에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또는 아기를 가지거나 또는 결혼을 하거나 이건 잘 안 하죠, 보통. 자, 오늘은 12운성과 12신살에 있어서 생육대와 지살, 연살, 월살의 관계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관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